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 말은 하고 깔 것은 깐다. 인터넷 팟캐스트 까TV의 영원한 제작국장 까PD입니다. 일단 요 옷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앞전에 뭐 백신 패스니 백신 부작용이니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걸 입었는데 의사처럼 제가 지금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까PD의 일종의 그 인간연구소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 옷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깔 주제는요, 윤석열 후보의 이제 뒷심이 되어주고 있죠. 권성동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성희롱을 한 사건입니다. 이게 본인은 내가 무슨 성희롱을 했느냐 억울하다라고 난리를 피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 현실적인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그 최순실 청문회 때 유명했던 단어 있죠. 합리적 의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까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12월 10일 윤석열 후보의 이제 강릉 방문 당시 수행한 권성동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이제 이 술판을 벌인 거예요.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때때로라는 술집인데, 이 문제는 이 안에서 다른 기자들하고 같이 먹었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인데, 이건 내가 나중에 다시 까겠지만 이렇게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누가 맞네 누구 말이 틀리네 하면은 최소한 기자증을 가진 기자로 이 신분을 가진 이 6명의 기자들, 뭐 6명일지 3명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밝히는 게 맞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런 기자들이. 이유는 뭐냐, 그 술자리에서 있었던 커넥션이라는 걸 우리가 좀 들여다 봐야 됩니다. 이 성희롱이다 아니다는 이 보편적인 얘기고,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자 하는 얘기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총 4가지로 지금 그 구별을 좀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런 자리 자체가 적절했었냐, 적절성.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이 어떤 이유로 출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게 다 끝날 일을 밝혀줄 수 없다는 강릉 경찰서. 내가 보기엔 이거는 권성동이가 이 지역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서에서도 함부로 이 권성동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몸살이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석 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들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것은 권성동에게 굉장히 불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기자로서의 아주 그냥 이 최소한의 양심 값어치도 없는 거예요. 이 기자 중에는 TV조선 기자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희롱을 어느 여자에게 했는데 그 남편하고 뭐 그 부인 이 한 쌍이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손님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정확하게 더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술집 주인이에요. 이 술집 주인도 입을 다물고 있고, 이 부부도 사실은 이 신고 이후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회유라는 겁니다. 회유. 이 회유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졌는데 얘가 꼬발릴까 봐 그게 겁나. 나는 이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 한 1,000만 원 줄 테니 입 좀 다물라, 신고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서 나는 무죄인이 돼요. 이게 바로 회유입니다. 회유. 즉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적절한 최대한의 미끼와 보상으로 나의 잘못을 까발리지 못하게 해서 내 편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회유거든요. 이런 이 4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적절성, 강릉경찰서, 동석기자, 회유, 이 4가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깊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절성입니다. 기자들하고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 술판을 벌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끔 해달라라는 얘기가 오갔어요, 안 오갔어요? 분명히 저는 오갔다고 봅니다. 내지는 그 기자들도 이 윤석열 측으로부터 어떠한 향응이나 금품을 받았을 거다, 내지는 어떤 뭐 편리를 받았을 거다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뭐냐면 강릉에 있는 뭐 상인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기로 한 날인데 20분을 할애를 했대. 20분. 그래서 자기는 간담회를 뭐 무시하고 떠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무시하고 떠난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간담회에 모인 그 상인회장들이 한 뭐 10대뿐 돼요.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줄 거냐, 의견이 있느냐라고 한 사람의 한 질문씩 5분씩만 가도요 이미 50분이 가요.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서울 코엑스나 어디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세미나 간담회 뭐 공청회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평균 2시간을 잡아요. 2시간을. 그런데 이걸 20분을 잡았다는 얘기는 막말로 사진이나 찍고 가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거 아닙니까? 이 온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절성이 있었던 그때 그 시기쯤에 새벽 1시까지 이 적절하지 않은 기자들과 함께 이 개술판을 벌였다라는 거 이 자체가 이게 과연 정치할 사람인지 술을 먹는 사람인지 얼마만큼 이 강릉에 있는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낄낄거리면서 노닥거렸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솔직히 강릉 그쪽에 지역구 둔 사람들은 권성동 같은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우스워요 사람이. 유권자가 얼마나 우습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적절했냐라고 한 것들이 먼저 일단 그 대두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 성희롱 발언인데 이제 이 의견이 이거죠. 이쁘시다, 결혼 잘하셨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게 권성동의 이제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이쪽 우리가 열린공감 TV가 취재를 했죠. 안딸이 잘 거셨네. 하여튼 이런 성희롱 발언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상스러운 단어를 갖다가 썼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월급을 1,000만 원 이상 품위유지비까지 줘서 움직여야 될 사람이냐 이겁니다. 지금 강원랜드 비리도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 그 지역구에서 이런 작태를 벌인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얼마나 우롱하고 있는 건가, 지역구민은 내가 여기 나가기만 하면 뽑아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정말로 의심스럽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그렇게 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심한 발언을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이 양측의 의견이 누가 사실인가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냐면 강릉 경찰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 이 경찰이 출동할 때는,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는 출동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어떠한 신고를 받고 갔으며 현장에 도착해서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으로 종결이 되었다라는 출동 보고서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쁘십니다 라고 했는데 경찰에 신고해요 요즘? 이 경찰에 신고할 만한 어떤 그 파렴치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한 거지, 이 권성동을 타겟으로 잡고 내가 이 새끼 죽여야겠다 싶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말만 걸었는데 신고한다고 경찰이 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경찰이 이렇게 그 한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이거를 종식시키려면 강릉서가 그냥 출동 보고서랑 그날 있었던 일 그냥 까면은 그만이에요. 근데 안 까. 왜 밝혀줄 수 없대요. 왜 밝혀줄 수 없는지 상상을 해보란 얘기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권성동이가 그 지역구예요. 그 경찰서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이 경찰서 자체도 이런 국회의원과 좀 공생하면서 그동안 지냈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한테 불리한 짓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회유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술집 주인이 함구를 했어요. 함구. 왜 함구를 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하면 안 된다고 뭔가 보상 이런 걸로 뭐 회유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런 거 까서 권성동한테, 이 권성동이 얘가 여기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뭔가 불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괜히 구청에서 무슨 위생단속 나올까봐 뭐 과태료 날까, 뭔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머릿속에서 겁이 나고, 아유 그냥 내가 한번 입 다물고 말지, 이런 것들이 발생해야 하네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서민이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회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그 부부도 지금 용기 있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회유를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들어요. 내지는 이런 귀찮은 거에 말리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그 둘일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술집 주인이냐 강릉서나 그 당시 진짜 성희롱 당했던 이 부분은 이거 확실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이 권성동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나 아주 수백 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때 되면 그냥 나와서 표 받고 당발로 표 받고 낄낄낄 거리고 얼마나 그 유권자들을 우습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실히 밝혀주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거 경찰서가 어떤 출동을 했는지 그런 거 그냥 까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의심될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동석 기자. 아니 기자가 동석했는데 동석했던 기자가 그런 사건을 보고 기사를 안 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증을 사실은 그 누군가 내태준 수사대가 그 동석한 기자를 좀 색출을 해내서 기자증을 좀 뺏어야 돼요. 사실은 이 권성동이가 자기 살자고 같이 있었던 기자 이름까지 깠어요. TV조선의 박성재 기자가 같이 있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했으니 박성재 기자는 확실하게 그날 있었던 일을 좀 까주시기 바랍니다. 뭐 TV조선이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한테 우호적인 기사를 쓰고 친일파적인 기사를 쓰고 하는 거에 지금 욕을 먹어서 안 그러겠지만 기자의 명예를 걸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유권자를 무시하고 술 처먹다가 이 경찰이 출동하는 이런 것까지 겪는 이런 후보와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날 낄낄거리면서 그 몰려다니는 그 패거리들, 물론 이 강릉 지역에서도 그날에서도 그런 사단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대한민국 전체를 맡겨서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 씨는 어떤 논문이라든지 어떤 허위 경력이 지금 밝혀졌어. 이미 근데 뭐 숨길 거 없어. 밝혀졌는데 조금 돋보이려고 그랬다라는 둥. 그 당시에는 윤석열 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라면 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윤석열 장모 김건희의 엄마는 이미 실형을 좀 받았죠. 받고선 지금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이러한 그 도덕성이 결여된 집안에 이걸 일가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좀 우리가 내가 뭐 이재명을 뽑으라, 뭐 심상정을 뽑으라, 뭐 이런 얘기는 내가 안 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밝고 어두워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까피디였습니다.